58년을 살아오면서 이런 감정은 처음이었어요. 가슴 한가운데를 뚫고 들어오는 이 절절한 외로움이요. 여러분도 그런 순간이 있으셨나요? 평범했던 일상이 어느 순간 견딜 수 없을 만큼 공허해지는 경험 말이에요. 오늘은 제가 겪은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평생 남의 삶을 부러워하며 살았던 한 여자가 마침내 자신의 삶을 되찾기까지의 여정을요. 새벽 4시 알람이 울렸어요. 몸을 일으키는데 허리가 욱신거렸죠. 58세 몸으로 매일 새벽 시간 대형마트 오픈 전까지 정리 일을 하기엔 너무 힘들었어요. 하지만 어쩌겠어요? 생활비를 벌어야 하는데요. 욕실에서 세수를 하며 거울을 봤어요. 푸석푸석한 피부, 깊게 파인 주름, 생기 없는 눈빛.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버린 걸까요? 거실로 나오니 남편 방 쪽에서 코 고는 소리가 들렸어요. 8년 전부터 시작된 각방 생활이었죠. 처음엔 서운했어요. 하지만 이제는 그냥 당연한 일상이 되어버렸어요. 식탁에 앉아 혼자 간단히 식사를 했어요. 밥과 김치, 그리고 어제 남은 된장찌개. 다녀올게. 작은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답은 없었어요. 있을 리가 없죠. 남편은 깊은 잠에 빠져 있을 테니까요. 아파트 복도로 나서자 찬 공기가 뺨을 스쳤어요. 12월의 새벽은 유난히 추웠어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 동안 발밑에 낙엽이 바스락거렸어요. 텅 빈 거리에 저 혼자뿐이었어요. 이 시간, 이 적막함이 제 인생 같았어요.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느낌이요. 버스를 타고 30분을 가서 대형마트에 도착했어요. 야간 정리 직원들이 하나둘 모여들고 있었어요. 미란 씨, 오늘도 일찍 오셨네요. 동료 언니가 인사를 건넸어요. 네, 언니도요. 짧은 대화였지만 그래도 위안이 됐어요. 적어도 여기서는 제 이름을 불러주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작업복으로 갈아입고 매장으로 나갔어요. 밤새 손님들이 어질러 놓은 상품들을 정리하는 일이었어요. 선반에 떨어진 과자 봉지를 주워 올려놓고 흐트러진 옷가지들을 개어 정리하고 바닥에 쏟아진 먼지를 쓸어 담았어요. 허리를 굽히고 펴기를 반복하니 등이 뻐근했어요. 일하는 내내 생각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58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새벽 작업을 마치고 집에 돌아온 건 오전 9시였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니 남편이 거실 소파에 앉아 TV를 보고 있었어요. 다녀왔어. 응. 그게 전부였어요. 남편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25년을 함께 살았는데 대화라고 할 만한 게 하루에 이 정도가 다예요.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를 하는 동안 남편은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싱크대에 혼자 서서 물에 젖은 손을 바라봤어요. 거칠어진 손마디, 갈라진 손톱. 예전에는 그래도 손이 곱다는 소리를 들었는데요. 이제는 그냥 일하는 아줌마 손이에요.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어요. 남편이 들어간 방문을 바라봤어요. 저 문 너머에 제 남편이 있지만 마치 다른 세상 사람 같았어요. 언제부터 우리 사이에 이런 벽이 생긴 걸까요?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어요. 여보세요? 미란아, 나야, 혜진이. 혜진의 목소리는 여전히 밝고 경쾌했어요. 내일 우리 모임 있는 거 기억하지? 응, 기억해. 2시에 신촌 그 카페에서 만나. 알았지? 알았어. 전화를 끊고 한숨을 쉬었어요. 혜진을 만나는 게 좋으면서도 한편으로는 부담스러웠어요. 혜진은 제 오랜 친구였지만 동시에 제가 가장 부러워하는 사람이기도 했거든요. 건설회사 대표와 결혼해서 일하지 않아도 되는 삶을 사니까요. 다음 날 오후 약속 장소에 도착했어요. 카페 유리문 앞에서 잠시 망설였어요. 거울처럼 비치는 유리에 제 모습이 보였거든요. 낡은 패딩 점퍼, 대충 묶은 머리,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 초라했어요. 문을 밀고 들어가니 혜진이 이미 와 있었어요. 새하얀 명품 코트를 입고 고급스러운 핸드백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은 채로요. 머리도 미용실에서 갓 손질한 듯 윤기가 흘렀어요. 미란아,
여기야. 혜진이 손을 흔들었어요. 가슴 한쪽이 씁쓸해졌어요. 같은 나이, 같은 동네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달라질 수 있구나. 테이블에 앉으니 혜진이 메뉴판을 건넸어요. 뭐 마실래? 나는 아메리카노. 나는 카페라떼. 여기 케이크도 맛있대. 같이 먹을까? 아니, 괜찮아. 케이크 한 조각 값이 제 시급이라는 걸 혜진은 모를 거예요. 주문을 마치고 마주 앉으니 혜진이 먼저 말을 꺼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 일은 힘들지 않아? 그 말투에는 진심 어린 걱정보다는 형식적인 물음이 더 느껴졌어요. 그냥 그렇게 지내지 뭐. 힘들겠다. 그 나이에 야간 일을 하다니. 그 나이라는 말에 가슴이 찔렸어요. 마치 제가 나이 들어서 일하는 게 부끄러운 일인 것처럼 들렸거든요. 혜진이 너는 어때? 나야 뭐. 그냥 편하게 지내지. 혜진이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우리 남편이 요즘 사업이 잘 돼서 새 차도 바꿨어. 벤츠 최신형으로. 또 시작이구나. 혜진을 만날 때마다 듣는 자랑이었어요. 그래? 좋겠다. 응. 운전하기 정말 편해. 그리고 이번 주말에 제주도 골프 여행 가기로 했어. 제주도는 커녕 동네 찜질방 한번 가는 것도 남편 눈치 봐야 하는 제 처지와는 너무 달랐어요. 가슴속에서 뭔가가 끌어올랐어요. 부러움인지, 질투인지, 아니면 억울함인지 모르겠는 감정이요. 참, 미란이는 요즘 남편분이랑 어떻게 지내? 혜진이 슬쩍 던진 질문에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8년째 각방 쓰고 하루 종일 말 한마디 안 나누고 서로 관심도 없다고 말할까요? 그냥 평범하게 지내. 그럼 됐네. 평범한 게 최고야. 혜진은 그렇게 말하며 웃었지만 그 웃음 속에 제 현실을 깔보는 기색이 있었어요. 2시간 동안 앉아 있었지만 대화는 거의 혜진의 자랑뿐이었어요. 남편 회사가 얼마나 잘 되는지, 새로 산 옷이 얼마나 비싼지, 아들이 유학 가서 얼마나 잘 지내는지, 저는 그냥 그래, 좋겠다만 반복했어요. 카페를 나서는 혜진의 뒷모습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는 왜 항상 남의 인생을 부러워만 하고 있을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어요. 풍경이 흐릿하게 보였어요. 아니, 제 눈에 눈물이 고여서 그랬을 거예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방에서 나왔어요. 밥 줘. 또 그 말이었어요. 부엌에서 저녁을 차리는 동안 가슴이 답답했어요. 이게 내 인생의 전부인가? 남편 밥 차려주고, 마트에서 일하고, 친구 자랑 들어주고, 그때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봤어요. 구부정한 어깨, 거칠어진 손, 생기 없는 얼굴. 언제부터 이렇게 초라해진 걸까요? 젊었을 때는 제법 예쁘다는 소리도 들었는데요. 지금은 그냥 마트 정리 아줌마일 뿐이에요. 밥상을 차려놓고 남편을 불렀지만 대답 대신 방문 닫는 소리만 들렸어요. 혼자 밥을 먹으며 생각했어요. 내일도, 모레도, 내년도 이렇게 살아야 하나? 58년을 살아왔는데 앞으로 남은 시간도 이렇게 보내야 하나? 그런데 그때는 몰랐어요. 바로 며칠 후 제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을 일이 일어날 줄요. 여러분, 인생은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것 같아요. 한순간의 만남이 모든 걸 뒤바꿀 수 있거든요. 혜진과 카페에서 만난 지 3일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마트에서 야간 근무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휴대폰이 울렸어요. 혜진이었어요. 여보세요? 미란아. 혜진의 목소리가 평소와 달랐어요. 떨리고 있었어요. 마치 울음을 참고 있는 것 같았어요. 왜? 무슨 일이야? 나 지금 혼자 있는데 무서워. 올 수 있어? 무슨 일인데? 몸이 안 좋아? 응. 그냥 와줄 수 있어? 혜진의 목소리에 뭔가 심상치 않은 기운이 느껴졌어요. 지금 갈게. 조금만 기다려. 전화를 끊고 서둘러 외출 준비를 했어요. 택시를 불렀어요. 평소에는 버스를 타지만 혜진의 목소리가 너무 다급했거든요. 아저씨, 빨리 좀 가주세요. 택시 안에서 계속 혜진 생각만 했어요.
무슨 일이 있는 걸까? 목소리가 왜 그렇게 떨렸을까? 30분 후 혜진의 아파트 앞에 도착했어요. 고급 주상복합 단지였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가는 동안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잠시 후 문이 열렸어요. 미라나. 혜진의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평소 단정했던 머리는 헝클어져 있고 얼굴은 창백했어요.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이 이렇게 초라해 보일 줄 몰랐어요. 어머, 정말 안 좋아 보이네. 빨리 들어가. 거실 소파에 혜진을 앉히고 물을 가져다 줬어요. 무슨 일이야? 많이 아파? 혜진이 물을 한 모금 마시고 고개를 저었어요. 아픈 건 아닌데. 그냥. 그리고는 갑자기 울기 시작했어요. 소리 없이, 조용히, 하지만 온몸을 떨면서요. 혜진아, 왜 그래? 무슨 일 있어? 혜진을 안아주니 더 세게 울었어요. 등을 토닥이며 기다렸어요. 한참을 울고 나서야 혜진이 입을 열었어요. 미라나, 나 정말 힘들어. 뭐가? 우리 남편. 혜진의 목소리가 다시 떨렸어요. 우리 남편이 이상해. 정말 이상해. 며칠 전만 해도 남편 자랑을 그렇게 하던 혜진이 갑자기 왜 이러는 걸까요? 무슨 소리야? 남편이 왜? 너는 몰라. 겉으로만 보면 좋은 남편 같지? 혜진이 몸을 떨었어요. 하지만 진짜는 달라. 완전히 달라. 혜진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남편 이준호 씨가 너무 과하다는 거예요. 부부 관계를 너무 자주 원한다는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이야. 새벽에도, 낮에도. 혜진의 목소리가 점점 작아졌어요. 내가 피곤하다고 해도 소용없어. 거부하면 화를 내. 그래도 나이가 60이 넘었는데도 그래. 오히려 나이 들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아. 혜진이 제 손을 꽉 잡았어요. 미라나, 너는 이해 못할 거야. 남편이 무관심해서 외로우니까. 그 말에 뭔가 가슴이 찔렸어요. 나는 반대야. 너무 관심이 많아서 숨이 막혀. 혜진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렸어요. 매일 밤이 무서워. 언제 또 요구할지 몰라서. 그래도 부부니까. 부부라도 강요하는 건 아니잖아. 내가 싫다고 하는데도. 혜진이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어요. 며칠 전에는 내가 울면서 거부했는데 화를 내더라. 뭐라고? 자기가 돈을 벌어다 주는데 아내 역할도 안 하느냐고. 제 가슴이 답답해졌어요. 혜진의 고통이 느껴졌거든요. 미라나, 나 어떻게 해야 해? 이혼하고 싶지만 나는 할 줄 아는 게 없어. 돈도 없고. 혜진을 꼭 안아주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서는 복잡한 감정이 일었어요. 적어도 혜진에게는 자신을 원하는 남편이 있잖아요. 물론 강요당하는 건 끔찍한 일이에요. 하지만 제 처지에서는 8년 넘게 각방 쓰는 남편보다는 낫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스쳐 지나갔어요. 물론 입 밖으로 내지는 않았지만요. 미라나, 너만이 내 얘기를 들어줄 수 있어. 당연하지. 우리가 몇 년 친구인데. 그렇게 위로해 주었지만 가슴 한쪽이 묵직했어요. 혜진은 남편의 과도한 관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저는 남편의 무관심 때문에 괴로워하고 같은 나이, 같은 여자인데 왜 이렇게 다른 고민을 하고 있는 걸까요? 해가 지기 시작할 때까지 혜진 곁에 있어 주었어요. 혜진의 얼굴에 조금씩 생기가 돌았어요. 미라나, 정말 고마워. 덕분에 많이 나아진 것 같아. 언제든지 힘들면 연락해. 알았지? 응, 고마워.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 안에서 계속 생각했어요. 부러워만 했던 혜진도 나름의 고통이 있구나. 겉으로 보기에 완벽해 보이는 삶도 속은 다를 수 있구나. 하지만 그래도 여전히 목말랐어요. 혜진에게는 적어도 자신을 원하는 사람이 곁에 있잖아요. 비록 그게 부담스럽더라도요. 저에게는 그런 사람조차 없어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은 이미 방에 들어가 있었어요. 거실 테이블 위에 빈 그릇만 놓여 있었죠. 혼자 라면을 끓여 먹은 모양이에요. 다녀왔어. 아무 대답이 없었어요.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며 생각했어요. 혜진의 고백을 들으니 오히려 제 현실이 더 선명해졌어요.
나는 정말 투명 인간 같구나. 존재하지만 존재하지 않는 것 같은. 그날 밤 잠들기 전에 거울을 들여다봤어요. 58세 여자의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생기를 잃었을까요? 언제부터 남편에게 여자가 아닌 그냥 집안일 하는 사람이 되었을까요? 이불을 덮고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혜진의 눈물진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그리고 동시에 부러운 마음도 솟아났어요. 적어도 혜진은 여자로 취급받고 있잖아요. 나는 뭐지? 며칠이 지났어요. 혜진에게서 연락이 없었어요. 괜찮은 건지 걱정이 되기 시작했어요. 오늘은 토요일이라 마트 근무도 없고 남편은 새벽부터 낚시를 갔어요. 혜진에게 문자를 보냈어요. 혜진아, 괜찮아? 답이 없었어요. 점심때까지 기다렸다가 전화를 걸어봤어요. 신호만 길게 울렸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혜진은 평소 전화를 안 받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혹시 남편 때문에 더 심해진 건 아닐까? 걱정이 커졌어요. 오후 2시, 참을 수 없어서 혜진의 집으로 향했어요. 아파트 단지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25층으로 올라갔어요. 초인종을 눌렀어요. 1번, 2번. 대답이 없었어요. 집에 없나? 그런데 문에 귀를 대보니 TV 소리가 들렸어요. 분명 누군가 있는 것 같은데요. 혜진아, 나야, 미란이야. 조금 큰 소리로 불러봤어요. 그때 문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문이 열렸는데 혜진이 아니었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넓은 남자가 서 있었어요. 혜진의 남편, 이준호 씨였어요. 아, 안녕하세요. 당황해서 인사를 했어요. 혜진 남편을 이렇게 가까이서 본 건 처음이었거든요. 60이 넘었다고 들었는데 나이에 비해 정말 젊어 보였어요. 회색 머리가 단정하게 정리되어 있고 체격도 좋았어요. 무엇보다 눈빛이 달랐어요. 우리 남편의 무기력한 눈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아, 미란 씨시군요. 혜진이 자주 얘기했어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는 낮고 중후했어요. 혜진이는 집에 있나요? 골프 모임 나갔어요. 아침 일찍 나가서 저녁 늦게 올 거예요. 아, 그렇군요. 그럼 제가 돌아서려는데 이준호 씨가 말했어요. 여기까지 오셨는데 차라도 한잔 하시죠. 혜진이가 돌아올 때까지 기다리셔도 되고요. 아니에요. 괜찮아요. 날씨도 춥고 멀리서 오셨는데. 이준호 씨가 문을 활짝 열어 주었어요. 거절하기가 어려워서 들어갔어요. 거실은 깔끔했어요. 며칠 전 혜진이 힘들어할 때와는 달리 모든 게 정리되어 있었어요. 커피 드릴까요? 네, 감사합니다. 소파에 앉아 기다리는 동안 이준호 씨를 봤어요. 집안에서도 단정한 셔츠를 입고 있었어요. 움직임에 여유가 있었고 뭔가 자신감이 넘쳤어요. 우리 남편과는 정말 달랐어요. 여기요. 이준호 씨가 커피를 가져와 제 앞에 놓았어요. 그리고 마주편 소파에 앉았어요. 혜진이가 요즘 자주 골프 모임에 나가더라고요. 이준호 씨가 먼저 말을 꺼냈어요. 아, 그런가요? 집에 있기 싫어하는 것 같아요. 제가 있으면 불편해하고. 이준호 씨의 눈빛이 씁쓸해졌어요. 사실 요즘 부부 관계가 좋지 않아요. 이런 얘기를 왜 저에게 하는 거죠? 당황스러웠어요. 아내를 너무 사랑하는 게 죄인 것 같아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에 진심이 묻어 있었어요. 젊을 때부터 25년 넘게 사랑했는데 나이 들수록 더 간절해지거든요.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이 사람에게는 진짜 사랑이었던 거예요. 미란 씨는 어떠세요? 남편분과 관계가 좋으신가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당황했어요. 저는 그냥 혜진이가 얘기했어요. 미란 씨 남편분은 무뚝뚝하시다고. 뭐라고 대답해야 할까요? 네, 말이 별로 없어요. 그럼 많이 외로우시겠네요. 이준호 씨가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달라졌어요. 동정 같은 게 아니라 뭔가 이해하는 듯한 눈빛이었어요. 저도 외로웠거든요. 혜진이가 저를 피할 때마다 부부인데도 서로 원하는 게 다르면 이렇게 외로울 수가 없더라고요. 이준호 씨의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맞아요.
그거예요. 남편과 저도 그런 상태예요. 서로 원하는 게 완전히 다른. 미란 씨도 그렇지 않으세요? 뭔가 갈증 같은 게 있지 않나요?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갈증. 정확한 표현이었어요. 메마른 사막 같은 제 마음을 한 단어로 표현한 거예요. 저는 말을 시작하려는데 목이 메었어요. 말하기 어려우시면 안 하셔도 돼요. 이준호 씨가 부드럽게 말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 말하고 싶었어요. 8년 넘게 아무에게도 하지 못했던 얘기를 말이에요. 저희 남편은 저에게 관심이 없어요. 얼마나 오래됐어요? 8년 전부터 각방 써요. 대화도 거의 없고 말하다 보니 눈물이 핑 돌았어요. 힘드셨겠어요.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더 부드러워졌어요.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은 마음, 저도 이해해요. 그 순간 가슴이 뜨끔했어요. 여자로서 인정받고 싶다고요? 그래요. 바로 그거였어요. 제가 원했던 게. 미란 씨는 아직 충분히 매력적인 여성이에요. 이준호 씨가 제 눈을 똑바로 보며 말했어요. 남편분이 그걸 몰라보는 거죠. 가슴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언제부터였을까요? 누군가 저를 매력적인 여성이라고 불러준 게. 저는 그냥 평범한, 아니에요. 전혀 평범하지 않아요. 이준호 씨가 소파에서 일어나 제 옆으로 왔어요. 혜진이가 항상 말해요. 미란이는 마음이 예쁘다고. 점점 가까워지는 거리에 숨이 가빠졌어요.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거든요. 그리고 지금 보니 정말 아름다우세요. 이준호 씨의 손이 제 어깨에 살짝 닿았어요. 전기가 흐르는 것 같았어요. 저는 괜찮아요. 아무것도 하지 않을게요. 하지만 이준호 씨의 눈빛은 그렇지 않았어요. 저를 여자로 보고 있었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런 눈빛을 받아본 게 언제였을까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어요. 시계 초침 소리만 들렸어요. 여러분, 이런 순간이 있으신가요? 인생에서 단 한 번뿐일지도 모르는 그런 순간. 미란 씨,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어요. 그 말에 마지막 이성의 끈이 끊어질 것 같았어요. 58년 동안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말이었거든요.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요? 정말 그런가요? 하지만 혜진이는 모를 거예요. 우리만의 비밀이니까. 비밀이라는 말에 가슴이 뛰었어요. 나쁜 뜻으로가 아니라 뭔가 특별한 일이 일어날 것 같은 설렘으로요. 저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그냥 자연스럽게. 이준호 씨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살짝 쓰다듬었어요. 당신은 이미 충분히 아름다우니까. 그 순간 58년 동안 꽁꽁 얼어붙어 있던 뭔가가 녹아내리기 시작했어요. 여자로서의 나. 아내가 아니라, 엄마가 아니라, 마트 직원이 아니라, 그냥 한 명의 여자로서의 나 말이에요. 미란 씨, 이준호 씨의 목소리가 더 감미로워졌어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보여드리고 싶어요. 소중한 사람이라고요? 저를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거실이 조용했어요. 오직 두 사람의 숨소리와 심장 뛰는 소리만 들렸어요. 창밖으로 해가 지기 시작했어요. 붉은 노을이 거실을 물들이고 있었어요. 미란 씨, 괜찮으세요?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서웠지만 동시에 간절했어요.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이런 기회가 오지 않을 것 같았거든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진짜 여자가 되는 순간이요. 천천히 해요. 이준호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우리 남편의 차가운 손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당신은 정말 아름다워요. 그 말에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저는 이런 거 정말 처음이에요. 알아요. 그래서 더 조심스럽게 해드리고 싶어요. 이준호 씨의 얼굴이 더 가까워졌어요. 숨결이 느껴질 정도로요. 미란 씨, 당신 같은 여성이 이렇게 외로워해서는 안 돼요. 그의 손이 제 뺨을 천천히 쓰다듬었어요. 부드럽고 따뜻했어요. 이렇게 차갑게 대접받아서는 안 되죠. 시간이 멈춘 것 같았어요. 미란 씨,
네. 당신을 행복하게 해드리고 싶어요. 그 순간 이준호 씨가 제 얼굴에 입맞춤했어요. 가슴이 터질 것 같았어요. 뭔가 밑에서 꿈틀거리는 게 부풀어 오르는 것 같았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런 감정을 느껴본 적이 있었나요? 몸이 떨렸어요. 하지만 싫지 않았어요. 어때요? 이준호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저는 말이 나오지 않았어요. 너무 놀랍고, 너무 새롭고, 너무 달콤했거든요. 무서우세요? 고개를 저었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살아있다는 느낌이었어요. 그럼 괜찮네요. 이준호 씨가 미소 지었어요. 그리고 다시 저를 안아주었어요. 따뜻했어요. 25년 넘게 받아보지 못했던 포옹이었어요. 미란 씨, 당신은 사랑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정말, 그런가요? 물론이에요. 이준호 씨가 저를 더 가까이 끌어당겼어요. 미란 씨, 이 순간을 평생 기억하고 싶어요. 그의 손이 제 머리카락을 헝클러뜨렸어요. 문득 현실이 떠올랐어요. 남편, 혜진, 이게 맞나? 저는, 혜진이는 모를 거예요. 아무도 모를 거예요. 이준호 씨가 제 입술에 손가락을 갖다 댔어요.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비밀. 그 단어에 다시 가슴이 뛰었어요. 나쁜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멈출 수가 없었어요. 너무 달콤했거든요. 너무 필요했거든요. 미란 씨. 네. 오늘 이 순간을 후회하지 않을 거예요. 당신이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 깨닫게 될 테니까요. 그리고 이준호 씨는 저를 더 깊이 안아주었어요. 세상이 사라지는 것 같았어요. 이준호 씨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중요한 건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는 거예요. 소중히 여기다. 네. 소중히 여기고 싶어요. 이 순간을, 이 감정을, 이 떨림을. 시간이 얼마나 지났을까요? 이준호 씨가 시계를 봤어요. 혜진이가 곧 돌아올 것 같아요. 현실이 다시 찾아왔어요. 혜진, 친구, 이 남자의 아내. 죄책감이 밀려왔어요. 저는 제가 이러면 안 되는 건데 괜찮아요. 아무 일도 없었어요. 이준호 씨가 제 손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어요. 다만 당신이 얼마나 아름다운 여성인지 확인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일어나서 제 옷을 정리해 주었어요. 신사적이었어요. 미란 씨. 네. 오늘 일은 우리만의 비밀이에요. 네. 그리고 언제든지 외로우면 연락하세요. 이준호 씨가 명함을 건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받았어요. 지금 가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현관에서 신발을 신으며 이준호 씨를 봤어요. 오늘 고마웠어요. 저야말로 고마워요. 아름다운 시간이었어요. 이준호 씨가 문을 열어주었어요. 조심히 들어가세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면서 거울을 봤어요. 제 얼굴이 달라 보였어요. 뭔가 빛이 나는 것 같았어요. 58년 만에 처음으로 여자다운 빛이요. 집에 돌아가는 길, 가슴이 계속 뛰었어요. 정말 일어난 일인가? 꿈이 아닌가? 하지만 가방 안에 명함이 현실을 말해주고 있었어요. 집에 도착했을 때 남편은 이미 잠들어 있었어요. 거실에 앉아 하루를 되돌아봤어요. 오늘 아침에 나와 지금의 나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어요. 저는 평생 억눌렀던 걸 그날 한 번에 터뜨렸어요. 58년 동안 한 번도 느껴보지 못했던 감정을, 여자로서 인정받는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밀려왔어요. 혜진, 제일 친한 친구. 그 친구의 남편과 안 돼, 미란아. 이러면 안 돼.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하지만 가방 속 명함이 자꾸 눈에 들어왔어요. 그날 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이준호 씨와의 그 순간이 계속 머릿속에서 맴돌았거든요. 가슴이 뜨거워지다가도 죄책감에 차가워지기를 반복했어요. 새벽 4시, 결국 일어나서 거실에 앉았어요. 거울을 봤어요. 어제와 달라진 제 얼굴이 거기 있었어요. 뭔가 살아있는 것 같았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뭔가가 깨어난 것 같았어요.
다음 날 마트 새벽 근무를 나갔어요. 일하는 내내 이준호 씨 생각만 했어요. 선반을 정리하면서도 바닥을 닦으면서도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일을 마치고 집에 돌아왔을 때 휴대폰에 문자가 와 있었어요. 모르는 번호였어요. 하지만 누군지 알 수 있었어요. 미란 씨, 그날 잘 들어가셨어요? 이준호. 가슴이 뛰기 시작했어요. 연락이 올 줄 몰랐거든요. 한참을 고민하다가 답장을 보냈어요. 네, 잘 들어왔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오늘 하루 어떻게 지내셨어요? 그냥 평소와 같아요. 저는 계속 그날 생각만 했어요. 그 문자를 보니 가슴이 더 뛰었어요. 저만 생각하고 있던 게 아니었구나. 저도, 그래요. 언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해요. 유혹이었어요. 달콤한 유혹이었죠. 하지만 이성이 말렸어요. 저는 잘 모르겠어요. 괜찮아요. 부담 갖지 마세요. 그냥 친구로 만나는 거예요. 친구라고요? 하지만 제 마음은 친구 이상이었어요. 생각해 볼게요. 네, 천천히 생각하세요. 문자를 주고받은 후 잠자리에 들었어요. 하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계속 그날이 떠올랐어요. 이준호 씨의 따뜻한 손길, 부드러운 목소리. 당신은 아름다워요. 그 말이 자꾸 귓가에 맴돌았어요. 다음 날도, 그 다음 날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계속 왔어요. 안부를 묻는 문자, 응원하는 문자. 그럴 때마다 가슴이 뛰었어요. 누군가 저를 신경 써 준다는 게 이렇게 감사할 줄 몰랐어요. 하지만 만나자는 제안은 계속 거절했어요. 혜진 생각 때문에요. 일주일째 되던 날, 혜진이 전화를 했어요. 미란아, 요즘 어떻게 지내? 그냥 지내지. 너는? 나도 그래. 그런데 이상해. 뭐가? 우리 남편이 요즘 나한테 관심이 없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그래? 응. 평소 같으면 매일 하자고. 그랬는데 요즘은 그냥 자기 일만 해. 이준호 씨가 저 때문에 혜진에게 관심이 줄어든 건 아니겠죠? 좋은 거 아니야? 내가 그렇게 싫어했잖아. 맞기는 한데 뭔가 이상해. 다른 여자 생긴 건 아닐까? 그 말에 식은땀이 났어요. 에이, 무슨 소리야? 이 사장님이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래도 남자는 모르지. 전화를 끊고 나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혜진이 눈치챈 건 아닐까? 아니면 정말 이준호 씨가 저 때문에 혜진에게 소홀해진 걸까? 그날 밤, 또 이준호 씨에게서 문자가 왔어요. 미란 씨, 많이 고민하고 계시죠? 네, 저는 기다릴 수 있어요. 언제든지. 그 문자를 보니 마음이 흔들렸어요. 이런 사람이 제 곁에 있다는 게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무서웠어요. 이 감정이, 이 관계가 어디까지 갈지. 여러분도 그런 경험 있으세요? 하면 안 된다는 걸 알면서도 계속 끌리는 그런 감정. 2주가 지났어요. 이준호 씨의 문자는 계속 왔지만 저는 만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 2주 동안 제 안에서는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었어요. 거울을 볼 때마다 다른 사람이 보였어요. 더 이상 초라한 마트 직원 아줌마가 아니라 한 명의 여자가 보였어요. 그리고 깨달았어요. 이준호 씨를 만나든 안 만나든 이미 저는 변해 있었다는 걸요. 어느 날 오후 마트 근무를 마치고 나서 결심했어요. 이준호 씨를 만나야겠어. 하지만 그분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른 이유로요. 문자를 보냈어요. 시간 되실 때 만나요. 할 말이 있어요. 곧 답장이 왔어요. 언제든지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어떠세요? 네, 좋아요. 카페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혜진의 아파트 근처가 아닌 다른 동네로요. 저녁 7시 카페에 도착했어요. 이준호 씨는 이미 와 있었어요. 미란 씨, 오랜만이에요. 네, 안녕하세요. 앉아서 커피를 주문하고 마주 봤어요. 이준호 씨의 눈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어요. 아마 제가 마음을 바꿨다고 생각하는 것 같았어요. 그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많이 생각했어요. 그래서 오늘 만나자고 하신 거군요. 이준호 씨가 미소를 지었어요. 네. 그런데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이준호 씨가 먼저 말했어요. 미란 씨, 저 기뻐요. 당신이 마음을 열어주셔서. 이 사장님, 제 말 좀 들어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저는 더 이상 만날 수 없을 것 같아요. 이준호 씨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왜요? 혹시 제가 뭘 잘못했나요? 아니에요. 잘못한 건 없어요. 저는 차분하게 말했어요. 오히려 감사해요. 저에게 소중한 걸 깨닫게 해주셔서. 무슨 말씀인지. 저는 그동안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기만 했어요. 혜진이를 부러워하고, 다른 사람들을 부러워하고, 이준호 씨가 조용히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장님을 만나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도 사랑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걸. 맞아요. 그래서 저와 함께, 아니에요. 제가 고개를 저었어요. 제가 찾은 건 이 사장님이 아니라 저 자신이에요. 이준호 씨가 당황한 표정을 지었어요. 미란 씨, 저는 58년을 살면서 한 번도 제 인생을 직접 살아본 적이 없었어요.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 계속했어요. 항상 남편의 아내로, 아이들의 엄마로, 남의 눈치만 보며 살았죠. 그런데 이 사장님과 그 시간을 보내고 나서 깨달았어요. 저도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요. 그럼 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아니에요. 저 혼자서요. 이준호 씨의 얼굴에 실망감이 스쳤어요. 이 사장님,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진심으로 말했어요. 하지만 이제 저는 제 길을 가려고 해요. 아무에게도 의존하지 않고, 제 힘으로. 이준호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아쉽네요. 저도 아쉬워요. 하지만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일어났어요. 이 사장님도 혜진이와 잘 지내세요. 혜진이도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예요. 다만 방식이 다를 뿐이죠. 이준호 씨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미란 씨의 선택을 존중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카페를 나서면서 가슴이 후련했어요. 올바른 선택을 했다는 확신이 들었어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 문득 생각했어요. 이제 뭘 하지? 이준호 씨도 아니고, 남편에게 기대는 것도 아니고, 정말 나 혼자만의 힘으로 뭔가 해보고 싶었어요. 집에 도착해서 서랍을 열었어요. 딸이 힘들 때 쓰라고 몰래 모아둔 적금 통장이 있었어요. 10년 넘게 조금씩 모은 돈이었어요. 그중 일부만 좀 빼자. 미안해, 혜리야. 엄마가 좀 쓸게. 마음속으로 중얼거리며 통장을 꺼냈어요. 다음 날 아침, 은행에 가서 적금을 일부 해지했어요. 그리고 무작정 떠났어요. 바닷가로. 살면서 처음으로 혼자 떠나는 여행이었어요. 동해안의 작은 바닷가 마을을 선택했어요. 2박 3일. 짧지만 저에게는 큰 모험이었어요. 펜션에 도착한 건 저녁이었어요. 바다가 바로 앞에 보이는 작은 방이었어요. 창문을 열자 파도 소리가 들려왔어요. 와, 처음 듣는 소리는 아니었지만 이렇게 혼자 듣는 건 처음이었어요. 그날 밤은 설레서 잠이 안 왔어요. 새벽 5시,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어요. 창밖은 아직 어두컴컴했지만 수평선 끝이 살짝 밝아지고 있었어요. 일출을 봐야겠다. 두꺼운 옷을 챙겨 입고 바닷가로 나갔어요. 바람이 차갑게 뺨을 스쳤어요. 모래밭에 혼자 서 있으니 세상에 나 혼자 있는 것 같았어요. 무섭지 않았어요. 오히려 자유로웠어요. 수평선이 점점 밝아지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순간 둥근 태양이 바다 끝에서 솟아올랐어요. 와,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그리고 눈물이 났어요. 하늘이 주황색, 분홍색, 보라색으로 물들어갔어요. 바다는 금색으로 반짝였어요. 그 순간 갑자기 어릴 때 기억이 떠올랐어요. 초등학교 5학년 때였어요. 일기장에 이런 글을 썼었죠. 오늘 할머니 댁 뒷산에서 해 뜨는 걸 봤다. 너무 예뻐서 울었다. 나도 언젠가 이런 아름다운 걸 글로 써보고 싶다.
그때 선생님이 제 일기장에 빨간 펜으로 써주셨어요. 미란이는 글 재주가 있어요. 계속 써보세요. 문학소녀. 그때 친구들이 부르던 별명이었어요. 왜 잊고 살았을까요? 왜 포기했을까요? 일출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어요. 행복한 눈물이었어요. 아, 나 글 써봐야겠다. 그 생각이 번개처럼 스쳤어요. 58년을 살면서 이렇게 확신한 적이 있었을까요? 이준호 씨 덕분에 제 안의 여자를 찾았다면, 이 일출 덕분에 제 안의 꿈을 찾은 거예요. 바닷가에서 하루 더 머물렀어요. 파도 소리를 들으며 갈매기를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어요. 어떤 글을 써볼까? 내 이야기를 써보자. 58년을 살면서 느낀 것들을. 집에 돌아온 건 3일 후였어요. 첫 번째로 한 일은 문구점에 가는 것이었어요. 원고지를 샀어요. 그리고 펜도 하나. 몇십 년 만에 다시 시작하는 글쓰기를 위해서요. 남편에게 말했어요. 여보, 나 앞으로 글 써볼 거야. 뭔 글? 내 이야기, 내 경험담. 남편이 코웃음을 쳤어요. 이 나이에 무슨 글쓰기야? 예전 같았으면 상처받았을 텐데, 이번엔 웃었어요. 바닷가에서 일출을 본 후로는 달라졌거든요. 나이가 무슨 상관이야? 인생은 언제든 시작할 수 있는 거잖아. 남편이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그날 밤부터 글을 쓰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바닷가에서 본 일출처럼 제 안에서도 뭔가 떠오르고 있었어요. 첫 작품은 58세, 나를 찾다였어요. 제 이야기였어요. 이준호 씨와의 만남, 그 후의 깨달음, 바닷가에서의 감동, 모든 걸 솔직하게 썼어요. 물론 이름은 바꿔서요. 완성한 후 동네 신문사에 투고했어요. 2주 후 연락이 왔어요. 좋은 글이에요. 실어드리겠습니다. 소액이지만 원고료도 받았어요. 생전 처음 제 글로 받은 돈이었어요. 그 돈으로 또 다른 원고지를 샀어요. 두 번째 작품, 세 번째 작품. 점점 더 많은 곳에서 제 글을 원했어요. 온라인 카페에도 연재를 시작했어요. 필명으로요. 50대 여성의 솔직한 이야기. 독자들의 반응이 뜨거웠어요. 저와 똑같은 마음이에요. 용기를 얻었습니다.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고 싶어요. 댓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위로와 용기가 되고 있다니요. 6개월이 지나고 작은 출판사에서 연락이 왔어요. 에세이집으로 출간하면 어떨까요? 꿈만 같았어요. 58세의 책을 내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혜진도 변했어요. 제가 글을 쓴다는 얘기를 듣고 처음에는 놀랐지만 나중에는 응원해 주었어요. 미란아, 대단해. 나도 뭔가 해봐야겠다. 혜진은 남편과 솔직하게 대화를 나누기 시작했고 자신만의 취미도 찾았어요. 도자기 공예였어요. 미란아, 너 보니까 나도 용기가 났어. 혜진의 그 말이 저를 더 힘나게 했어요. 이준호 씨와는 다시 만난 적이 없어요. 하지만 때때로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분 덕분에 잠들어 있던 저를 깨울 수 있었으니까요. 바닷가의 그 일출도 잊을 수 없어요. 새로운 하루가 시작되는 그 순간처럼 제 인생도 새롭게 시작됐으니까요. 지금 저는 낮에는 여전히 마트에서 일해요. 하지만 밤에는 작가예요. 제 경험으로 글을 쓰고 독자들과 소통해요. 남편은 여전히 무뚝뚝하지만 이제 저에게 함부로 하지 않아요. 제가 달라졌거든요. 더 이상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는 독립적인 여자가 됐거든요. 어느 날 서점에 제 책이 진열된 걸 봤어요. 58세, 나를 찾다. 표지에 제 필명이 적혀 있었어요. 한 여성이 제 책을 집어들고 뒷표지를 읽고 있었어요. 그리고 계산대로 향했어요. 가슴이 벅차올랐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전해지고 있다니. 집으로 돌아가는 길, 휴대폰이 울렸어요. 출판사였어요. 미란 씨, 책이 잘 팔리고 있어요. 2세를 찍기로 했어요. 정말요? 네. 그리고 한 방송국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58세에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누가 알았을까요? 그날 저녁 남편이 처음으로 말했어요. 미란아, 응, 너 대단하네. 평생 들어본 적 없는 칭찬이었어요. 고마워.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내가 너를 너무 몰라봤나 봐. 이제라도 알아줘서 고마워. 그날 밤 남편이 각방이 아닌 안방으로 들어왔어요. 8년 만에 처음이었어요. 미란아, 같이 자도 돼? 응. 남편과 다시 가까워진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적어도 서로를 인정하게 됐어요. 각자의 공간을 존중하면서도 필요할 때는 함께 할 수 있는 관계로요. 몇 달 후 방송 인터뷰가 있었어요. 미란 씨, 58세의 작가가 되셨어요. 어떻게 시작하게 되셨나요? 저는 평생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며 살았어요. 카메라 앞에서 솔직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달았어요. 나도 내 인생의 주인공이 될 수 있다는 걸요. 어떤 계기가 있었나요? 한 사람을 만났어요. 그 사람이 제게 말해줬어요. 당신은 사랑받을 자격이 있다고. 남편분이신가요? 아니요. 저는 미소 지었어요. 누군지는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그 말이 저를 깨웠다는 거예요. 그 후로 어떻게 변하셨나요? 혼자 바닷가에 갔어요. 그리고 일출을 봤죠. 그때 어릴 적 꿈이 떠올랐어요. 눈물이 핑 돌았어요. 글을 쓰고 싶다는 꿈이요. 그래서 바로 시작하신 거군요. 네. 58세예요. 늦었다고 생각할 수도 있죠. 하지만 시작하지 않으면 더 늦어요. 방송이 나간 후 수많은 사람들에게서 연락이 왔어요. 저도 용기를 얻었어요. 저도 새로운 시작을 해보겠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이라는 걸 깨달았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희망이 되고 있었어요. 혜진도 그 방송을 봤어요. 미란아, 너 정말 멋있더라. 고마워. 혜진아, 나도 도자기 전시회 준비하고 있어. 내가 용기를 줘서. 혜진도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었어요. 어느 날 마트에서 일하고 있는데 한 손님이 다가왔어요. 혹시 김미란 작가님 아니세요? 아, 네. 책 정말 감명 깊게 읽었어요. 사인 받을 수 있을까요? 처음으로 사인을 해주었어요. 마트 정리 직원이지만 동시에 작가인 저. 두 개의 정체성이 이상하게 어울렸어요. 시간이 흘러 제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나이는 숫자일 뿐. 이번엔 더 많은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았어요. 60대, 70대의 새로운 시작을 한 사람들의 이야기를요. 책 출간 기념 사인회가 있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왔어요. 대부분 중년 여성들이었어요. 작가님, 저도 58세예요. 용기를 주셔서 감사해요. 작가님 덕분에 남편과 대화를 시작했어요. 저도 꿈을 포기하지 않기로 했어요. 한 분 한 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깨달았어요. 우리 모두 비슷한 고민을 하고 있구나. 우리 모두 사랑받고 싶어 하는 여자들이구나. 사인회가 끝나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이었어요. 버스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저는 이제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여자가 아니에요. 내 인생을 직접 써내려가는 여자예요. 집에 도착하니 남편이 저녁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왔어. 피곤하지? 응, 좀. 앉아 있어. 내가 차려줄게. 남편도 변했어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건 아니지만 적어도 저를 인정하고 존중해 주었어요. 저녁을 먹으며 남편이 물었어요. 오늘 사인회는 어땠어? 좋았어. 많은 사람들이 와줬어. 다행이네. 당신도 고마워. 뭐가?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남편이 어색하게 웃었어요. 나도 미안해. 그동안 너를 너무 몰라봤어. 그날 밤 원고지를 펼쳤어요. 세 번째 책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제목은 황혼에 피는 꽃, 나이 들어 피는 꿈과 사랑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펜을 들고 첫 문장을 썼어요. 여러분,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창밖으로 달이 밝게 빛나고 있었어요. 58세의 저는 지금 가장 행복해요. 마트에서 일하는 것도, 글을 쓰는 것도 모두 제 선택이에요.
누군가에게 기대지 않고 제 힘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나이는 정말 숫자일 뿐이에요. 58세에도, 60세에도, 70세에도 새로운 꿈을 꿀 수 있어요. 중요한 건 나이가 아니라 마음이에요. 자신을 사랑하고 자신의 가능성을 믿는 마음이에요. 세상은 변하지 않아요. 세상을 바라보는 내 마음이 변할 뿐이에요. 세상을 바꾸려면 내 마음부터 바꾸면 돼요. 그럼 가족이, 주변이, 그리고 세상이 바뀌기 시작해요. 혹시 지금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 중에 저와 비슷한 상황에 있는 분이 계신다면 포기하지 마세요. 아직 늦지 않았어요. 당신도 충분히 아름답고 사랑받을 자격이 있고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저처럼요. 때로는 누군가의 따뜻한 시선이 우리 안에 잠든 여자를 깨워주기도 하고 때로는 자연의 아름다움이 우리 안의 꿈을 되살려주기도 해요. 중요한 건 그 순간을 놓치지 않는 거예요. 그 순간을 붙잡고 용기를 내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글을 쓰고 있어요. 평생 발로 뛰고 넘어지고 다시 일어서며 살아온 저의 인생으로 쓰고 있어요. 비록 작은 원고료일지라도 제 글을 읽고 감동받았다는 사람 하나면 충분해요. 이제 저는 남의 인생을 부러워하는 여자가 아니라 내 인생을 직접 써내려가는 여자예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될 수 있어요. 지금 당장,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당신만의 새로운 이야기를요. 당신만의 일출을 찾아보세요. 함께해요. 우리의 늦지 않은 시작을.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